KMBM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1.0과 2.0에 대한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은 지난번 웨비나 때 한번 소개했던 기능들이고요. 이번에 개발한 2.0은 지금 빨간색 테두리로 된 부분들입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공 관련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기존에 1.0도 시공 관련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2.0에서는 특히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요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 기능 중에 대표적인 기능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요. 첫 번째, 이제 실무자 의견이 반영된 기능으로서 2D 조작으로 3D 모델 작성입니다. 배관 서포트 설치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에 가대라든가 채널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볼트, 부착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볼트를 설치하는 기능입니다. 먼저 파이프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설치 조건을 지정을 합니다. U볼트로 할 건지 위치는 어디에다가 부착을 할 건지 한 다음에 설치 위치를 지정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가대가 설치가 됩니다. 설치되는 걸 보니까 먼저 선택을 했던 배관을 모두 묶어서 그것을 지지하는 가대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지금은 2개지만 4개, 5개도 다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합니다. 다음에 이제 채널 설치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배관 선택한 다음에 설치 조건을 지정을 합니다. 가이드 슈로 지정하고 부착하는 레벨을 어디에다 할 건지 하고 설치 위치를 지정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건물 내부에 상단에 설치하는 파이프렉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모델링도 그 안에 다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벽체, 부착면을 선택을 해서 설치하는 기능입니다. 가이드슈하고 부착면 설치합니다. 여기서 이제 부착면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건물을 링크를 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링크된 건물에 부착면을 선택을 해서 설치 위치를 지정을 하면은 이게 설치가 되고요. 실제로 이걸 한번 시공 실무자한테 보여드렸더니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서포트 설치하는 거지만은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이 패밀리를 벽체에 레퍼런스를 해서 또 배관까지 이제 붙인다고 하는 게 지금 만들어지는 것만 봐도 굉장히 편해 보이거든요. 이게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행거 설치인데요. 부착면을 어디에다가 설치할 건가를 지정합니다. 구조체고요. 여기서 구조체라는 거는 건축물의 슬라브의 바닥면을 가장 가까운 바닥면을 찾아서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클릭하면은 가장 가까운 슬라브의 밑면을 밑면에 부착이 되고요. 다음은 어떤 이런 구조체가 아닌 레벨을 지정을 해서 레벨을 유저가 그려놓고 레벨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레벨 2에다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부착할 위치를 지정을 합니다. 보시면은 레벨 2에 설치되는 게 레벨 2의 라인에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설치가 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행거 서포트의 형식에 따라서 예를 들면 슬라브 하단에 볼트로 접합을 하느냐 아니면 천공 후에 앙카 타입으로 고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모델링을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물량이라던가 일람표도 한번 뽑아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내용 보시죠. 다음도 역시 2D 조작으로 3D 모델 생성 개념으로요. 어셈블리 매크로 기능입니다. 일종의 어떤 일정한 패턴의 배관이라든가 부속이 연결되는 경우 이걸 미리 정의해 놓고 그걸 불러다가 다시 쓸 수 있습니다. 한번 정의하는 과정부터 보겠습니다. 배관을 선택을 하고요. 이거는 외부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파일명, 어셈블리 명칭을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 안에 들어가는 배관의 길이라든가 부속품을 정의하게 되는데요. 먼저 배관의 길이를 정의합니다. 배관의 길이는 센터수 센터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배관의 길이를 입력하면 그 길이만큼 배관이 그려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부품의 드롭다운 메뉴를 통해서 파이프 액세서리들이 추가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그 길이와 그 길이만큼
배관을 집어넣고 그 사이 간격에다가 파이프 액세서리를 만드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레빗에서 모델링을 한다라고 상상을 해보니 이제 배관을 한번 쫙 그린 다음에 파이프 액세서리 중간에 추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했을 때 그 액세서리와 액세서리 사이의 간격을 맞추려면 다시 한번 디멘전을 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한 번에 해결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서브 같은 경우는 바이패스가 들어가는 경우 서브 그 부속률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길이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메인 길이하고 서브의 총 길이가 나옵니다. 바이패스의 총 길이가. 이걸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아, 저장이라는 건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외부 파일을 불러들여서 다른 데다 한 번 더 쓸 수 있다. 그렇죠.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주 쓰는 것들을 표준화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계속 불러들여다 쓸 수가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패턴의 배경 같은 걸 저런 식으로 저장해 놓으면 아주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정의했던 배관을 또 다른 곳에다가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바이패스 배관이, 어셈블리 배관이 설치가 됩니다. 이게 자주 쓰는데 불러들여서 쓸 수도 있지만 어떤 예를 들면 이제 사내 표준화 그렇죠. 그 정도로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이제 배관의 액세서리류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 어떤 간격을 가지고 배치가 되느냐, 이런 부분에 어떤 뭐 법적인 코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것들에 맞춰 가지고 세팅해 놓은 이제 어레인지를 모든 프로젝트에 동일한 퀄리티로 할 수 그렇죠. 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똑같은 모델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표준화 측면에서는 아주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과품의 품질 관리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러겠죠. 뭐 LH 같은 경우는 뭐 상세도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 상세도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A라는 회사가 설계해서 가져온 납품한 도면하고 그다음 B라는 회사가 가져온 도면이 같이 일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지침들을 먼저 넣어놓고 LH의 지침대로 설계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지금 혹시 뭐 LH 분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화를 한번 주시면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다음에 난방 코일 및 분배기입니다. 뭐 지난번에 웨비나 때 저희가 난방 코일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번에는 분배기까지 연결하는 과정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조건을 설정해서 난방 코일을 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배기하고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역시 조건을 선택합니다. 코일링 조건을 간격이라든가 벽면에서부터 간격 등, 그 다음에 뭐 시스템 유형, 파이프의 유형까지도 정의를 합니다. 하고 확인한 다음에 실의 범위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실의 범위를 지정하는 방향이 코일링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총 길이가 나오면은 존수로 나눌 수가 있고요. 두 개 존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클릭만으로도 이런 이제 난방 코일이 만들어지는 걸 보니까 이거는 이제 안 좋아할 수가 없겠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뭐 저는 이제 보면서 느꼈던 거는 예를 들어 그 레빗의 룸 객체를 활용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실제로 코일의 인렛과 아웃렛 같은 경우는 이제 도어 아래쪽에 이제 배치가 돼야 되잖아요. 실제로 설치를 하려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정의할 수가 있다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건 저희가 룸 인식하는 거는 저희 앞으로 과제로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크레딧도 좀 알겠습니다. 가져주시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 분배기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두 개의 커넥터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루트를 유저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프리뷰로 보여주고요. 이걸 클릭하면은 플렉시블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은 실제로 실무하시는 분들이 저 플렉시블 연결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개발했습니다. 배관이 이제 Z축으로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섹션을 열어 놓은 다음에 배치를 해야 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R 값을 정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애를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설치된 모양을 보니까 실제 시공되는 모양처럼 좀 예쁘게 만들어지는 것도 있네요. 이런 코일링이나 이런 분배기 연결 같은 경우는 역시 LH에서 또 좋아하지 않을까요? 전화 주십시오. 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소소한 기능이지만 매우 유용한 기능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배관의 높이라든가 간격을 조정하는데 그 간격도 이제 우리가 단열재까지 고려해서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보시면은 배관의 높이하고 간격을 조정하는 먼저 간격 조정하는 기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관을 선택을 하고요. 기준 배관은 지정을 해야 됩니다. 기준 배관으로부터 간격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간격을 입력합니다. 지금 이번엔 보온재 단열재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전체 120 사이드가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엣지 투 엣지, 그러니까 이제 네. 끝점부터 끝점까지의 간격을 설정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센터 투 센터가 네. 아니죠. 이게 이제 레빗에서 그 배관의 끝점을 이제 스냅을 하려면 네. 이제 좀 이제 탭 버튼을 눌러가지고 네. 요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 좀 어려움이 조금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실 과거에 저도 이제 어떤 고객사에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이나모로 만들어서 제공했던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유용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이번에는 이제 레벨을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자, 먼저 파이프를 선택을 하고요. 역시 이것도 기준 배관을 선택을 합니다. 어느 배관에 맞출 건가니까요. 선택을 한 다음에 기준을 어디로 둘 건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버텀으로 두겠습니다. 가대 같은 거 설치할 때는 아래쪽 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준 배관 밑면에 맞춰지고요. 다시 또 이번 센터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배관을 마지막 쪽 배관을 선택을 하고 센터에다 맞춘다 하면은 확인 누르면은 센터면에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그 레빗 실무에서는 레빗 2019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들었어요. 예. 이게 MEP 설계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레빗 2019 버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이 배관의 BOP 기준으로 모델링하는 게 조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제 실제로 BOP 기준 모델링하는 것이 레빗 2020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이 기능을 활용을 하면 각 배관의 얼라인을 맞추는 것과 동시에 이제 그 수직 레벨 이런 것들도 한번 조정을 한다든지 얼라인 맞추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델링 하시는 분들 보면은 처음부터 이런 걸 막 맞춰가지고 하질 않거든요. 그냥 깔아놓고 나중에 맞추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또 설계사무소에서는 이렇게 해놨는데 시공 현장에서는 말 그대로 가대를 설치하려면 아래면에 맞춰야 된다든가 그럴 때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계를 하더라도 현장에는 또 설치하는 사람이 임자거나 아니면 또 자기가 설계를 또 수정해야 되는 경우 그렇죠. 어떤 배관에 이제 얼라인을 맞춰서 레벨을 잡아야 되는 경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것도 소소하지만은 매우 유용한 기능, 유틸리티 기능입니다. 카테고리별로 색상을 설정하는 기능인데요. 보시면은 카테고리별하고 또 파라미터로 구분해서 색상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자, 먼저 카테고리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일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파라미터 하나를 선택을 하면은 지금 간격두기입니다만은 간격두기 값으로 전체가 리스트업이 됩니다. 그래서 배관이 많다 보니까 간격두기가 많아서 저런 경우는 이제 어떤 특정한 범위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000에서 0까지, 0에서 몇 가지. 그러니까 상하향 간격을 지정을 해서 그 범위 내에 간격은 어떤 색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정의입니다. 정의된 범주 내에 있는 객체를 정의해 놓은 색상으로 이제 그 뷰 옵션을 바꿔준다. 그렇죠. 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사실 레빗의 그 뷰 필터 기능하고 조금 유사해 보이긴 하는데 굉장히 간단하고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색상도 랜덤으로 저렇게 지정할 수 있고요. 네. 색상 고르는 거 참 힘들죠.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색상 선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여기서는 랜덤으로 먼저 지정을 한다거나, 혹은, 지금 보니까 내보내기, 불러오기 탭이 보이는 걸 보니까, 이제 어떤 사전 설정을 해놓고, 그거를 다른 프로젝트 혹은 다른 뷰에서 이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걸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의해 놓은 거를, 내보내기 해놓고 나중에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그대로 똑같은 색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작업을 하는 작업자의 어떤 선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환경들을 최대한 이제 유사하게 만들어 놓고 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툴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요거는 지금 보니까 이제 필터로 그 MEP 쪽 카테고리만 지금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건 건축 쪽에서도 좀 활용할 여지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저기 카테고리를 다 리스트업하면은 너무 선택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계 설비 하시는 분들이 힘들까봐 설비적으로 한정시켜놨습니다. 그것만 풀면은 어느 분야 막론하고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쓸만한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네,